미스트롯과 미스터트롯. 대한민국은 현재 트롯 열풍이 강하게 불면서 송가인, 임영웅과 같은 수많은 트롯 스타들이 탄생하고 있는 가운데 최근 참가자를 모집하며 시청자들의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미스트롯 시즌2를 통해 제2의 송가인을 꿈꾸며 자신의 나라 정서와도 잘 맞는 한국 트롯에 푹 빠진 외국인이 있어 주위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미스트롯2 진을 꿈꾸며 당찬 포부를 드러낸 해당 외국인은 바로 동남아시아 미얀마 출신으로 가족과 함께 한국에 와서 정착하게 됐죠. 미얀마의 경우 지난 2005년 11월 수도를 기존의 양곤에서 이전하고 2006년 3월 새로운 수도의 이름을 네피도로 정했으며 총 인구는 약 5,440만 명으로 약 90%가 불교이며 미얀마어를 사용하는 나라입니다. 한때 버마라고도 불렸던 미얀마는 동남아시아의 인도차이나 반도와 인도 대륙 사이에 위치하고 인도, 중국, 라오스, 태국 등과 접하고 있죠. 황금빛으로 둘러싸인 불탑, 쉐다곤 파고다 등으로 유명한 미얀마 역시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로부터 자유롭지 못했는데 미얀마의 경우 코로나19 총 확진자의 수가 10,000명 남짓으로 보고돼 그 상황이 인구 대비 심각해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문제는 지난 8월 중순부터 코로나19 확진자가 나타나기 시작하더니 최근 9월에는 일일 신규 확진자가 많게는 무려 1,000명을 넘겼습니다. 지난 21일 미얀마 타임스 등의 현지 언론과 AP통신의 보도에 따르면 미얀마 정부에서는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을 막기 위해 미얀마의 이전 수도이자 최대의 도시 양곤 지역에 대한 봉쇄 조처를 내리는 강력한 카드를 꺼내 들었는데 그 예로 양곤 시민들은 생필품 구매를 위해서는 한 가구당 1명, 병원 진료는 한 가구당 최대 2명으로 제한했습니다. 또한 은행, 주유소 등의 일부를 제외한 나머지 업종을 대상으로 모든 사무직 직원들은 재택근무를 시행하도록 하고 대부분의 공장에서도 다음 달 7일까지 잠정적으로 운영을 중단하도록 지시가 내려졌습니다. 이 외에도 미얀마의 중앙 코로나19 통제위원회에서는 국내선 항공기 운항은 물론이고 국제선 항공기 운항도 금지하고 있는데 국제선 운항 금지 기간을 기존의 9월 30일에서 10월 31일까지 한 달 더 연장했죠. 이처럼 코로나19 사태의 재확산이 점점 심각해지며 급하게 코로나19 확진자들을 위한 임시 병동까지 지어야만 하는 상황에 처한 미얀마에 한국으로부터 여러 방면에서의 아낌없는 도움이 전달돼 화제입니다. 몇 가지 사례를 살펴보면 먼저 미얀마 내의 유일한 한인 의료용품 제조업체인 KM 헬스케어에서 수술용 가운 1,000벌을 미얀마 한인 봉제협회를 통해 미얀마 현지 병원에 기증한 바 있고 또한 한국에서도 코로나19 진단키트, PPE 방호복, 그리고 컴퓨터 기기 등 다양한 물품을 지원했죠.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는 코로나19 사태의 확산을 막기 위한 강력한 봉쇄령으로 인해 심신이 지친 미얀마 사람들을 위해 랜선을 통해 아주 특별한 한국의 것을 전달해 세간의 이목을 끌었는데 이는 지난 26일 주 미얀마 한국 대사관이 주최한 제1회 한국 사찰 음식 소개전입니다. 불교 국가인 미얀마에서 가장 존경받는 사람 중 한 명에 해당하는 시다구 큰 스님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축원으로 시작된 이번 제1회 한국 사찰 음식 소개전은 한국 불교문화사업단과 함께 온라인상에서 진행된 행사로 두부소박이 튀김, 콩국수, 고수 겉절이 등이 사찰 음식 대표 메뉴로 소개됐으며 사람들이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진행됐죠. 특히 미얀마의 대표적인 요리 인플루언서 중 하나인 캐서린도 참여해 많은 화제를 모았는데 참고로 캐서린은 올해 8살로 지난달 개최됐던 한국 요리 콘테스트에서 당당히 3위에 올랐으며 페이스북 팔로워가 무려 20만 명이 넘는 말 그대로 영향력이 강한 요리 인플루언서입니다. 이번 한국 사찰 음식 소개전 행사가 더욱 의미가 깊었던 것은 불교가 미얀마인의 삶 속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으로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이상화 주 미얀마 한국 대사는 이번 행사를 통해 한국과 미얀마 양국이 서로를 더 잘 이해하게 되는 계기로 작용하기를 바란다고 말하고 있죠. 그런데 한국 외에도 미얀마에 높은 관심을 기울이며 공격적인 투자를 감행하고 있는 나라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중국과 일본이 있습니다. 먼저 중국의 경우 정부 차원에서 미얀마에 1대1로 사업을 들이밀며 코로나19 백신 개발 공유, 포스트 코로나 관광 협력 구축, 국경 지역의 불법 도박 근절 등의 제안으로 압박하지만 아직 가시적인 성과는 없죠. 또한 일본의 경우 코로나19 사태가 야기한 경제적인 피해로 고통을 받고 있는 미얀마에서 비즈니스를 시작하는 신흥 기업들에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는데 그 예로 바쁜 농촌 소매점에 스마트폰 앱을 이용해 상품을 배달하는 시스템을 적용한 링크루전, 온라인에서 시간을 정해 청소, 식물관리, 해충 방지 등을 대행하는 서비스의 양곤 블룸 등입니다.
이와 같이 중국과 일본은 미얀마에 대대적인 양적 투자로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것은 미얀마가 동남아시아에서 마지막 남은 미 개척지라는 평가와 함께 무궁무진한 발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기에 한국뿐만이 아니라 일본과 중국 또한 미얀마에서 영향력을 확장하려는 것이죠. 하지만 이러한 중국과 일본의 엄청난 양적 투자로 한국을 압도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결국 미얀마는 한국과의 협력에 더 집중하고 있죠. 한국과 미얀마 사이에서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 중 하나가 바로 양국 경제협력의 상징인 한 미얀마 우정의 다리 달라대교를 들 수 있습니다. 지난 2018년 12월 착공된 한 미얀마 우정의 다리는 미얀마의 최대 도시인 양곤 중심 상업지구와 교통 소외 지역이자 이번에 도시개발 계획을 추진하고 있는 달라 지역을 이어주는 도로 교량 건설 사업으로 한국의 GS건설이 수행하여 오는 2022년 10월에 완공될 계획입니다. 또한 양곤 북부 지역의 경우 한국과 미얀마 양국의 경제협력 사업의 일환으로 여의도만한 크기의 한국형 산업단지가 들어설 예정입니다. 국토교통부의 발표에 의하면 한국토지주택공사와 미얀마 정부가 공동 투자해 2024년까지 경제협력 산업단지 조성을 완성한다는 계획인데, 중국이나 일본과는 다르게 한국이 미얀마에서 산업단지, 신도시 등의 전반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는 점에서 미얀마를 두고 경제 영토 확장 싸움에서 승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죠. 지난 2019년 아세안 10개국 중 하나인 캄보디아와 한국의 경제협력 관계를 대폭 증진시키는 데 애쓴 한 아세안 포럼의 박상원 회장은 지난해에는 국회에서뿐만 아니라 캄보디아 현지에도 방문하면서 가시적인 많은 성과를 얻었다. 올해는 마찬가지로 아세안 10개국 중 하나인 미얀마의 차례로 오는 11월에 미얀마의 서울 일본 산케이 신문은 22일 사설에서 지난 16일 취임한 스가 요시히데 총리에게 내년 7월로 예정된 도쿄 올림픽 개최를 향한 강한 의지를 보여달라고 주문했다. 총리의 취임 기자회견에서도 이후 발표한 국정과제에도 올림픽 개최 관련 내용이 빠져있는 데 대한 아쉬움을 표하면서다. 내년 7월로 연기된 도쿄 올림픽, 패럴림픽의 성사 여부를 두고 일본 내에서 회의론이 확산하는 양상이다. 올림픽 연기에 이유였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유럽 등지에선 2차 대유행이 시작됐다. 스가 총리는 상황의 심각함을 의식한 듯 올림픽에 대해 말을 아끼는 모양새다. 거기에 도쿄 올림픽을 둘러싼 뒷돈거래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개최의 정당성에 대한 의문까지 제기되고 있다. 올림픽과 관련한 가장 큰 변수는 역시 코로나19다. 일본에서는 7월부터 시작된 2차 확산세가 조금씩 수그러들고 있지만 여전히 하루 확진자가 300에서 500명씩 나오고 있다. 유럽은 최근 코로나19 1일 신규 확진자가 1차 유행 당시보다 더 많은 5만 명을 넘어섰다. 세계적으로는 더욱 심각하다. 2차 대유행이 시작돼 각국이 새로운 봉쇄 조치를 고민하는 상황에서 12개월 앞으로 다가온 올림픽에 관심을 쏟을 겨를이 없다. 올림픽이 무관중 경기로 치러진다 하더라도 대규모 선수단 파견을 결정하기 힘들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이런 가운데 도쿄 올림픽 개최지 선정 과정에서 뒷돈거래가 있었다는 폭로가 나왔다. 21일 국제탐사 보도 언론인협회와 아사히 신문 등은 도쿄 올림픽 개최 직전 당시 유력 국제올림픽위원회 위원이던 라민 디아크의 아들 하마사타에게 거액의 돈이 송금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오늘 본인 곳은 도쿄 올림픽 패럴림픽 유치위원회로부터 유치 관련 업무를 위탁받은 싱가포르 회사 블랙 가이딩스다. 미국 재무부 산하금융범죄단속 네트워크와 프랑스 당국 자료에 의하면 2013년 9월 7일 도쿄가 2020년 올림픽 개최지로 결정되기 직전 여러 차례에 걸쳐 총 36만 7천 달러가 BT에서 타파마사타 개인 혹은 관련 회사로 송금됐다. 구입한 1억 원이 넘는 시계값을 BT가 프랑스 비금속 업체에 대신 지불하기도 했다. 타파마사타는 1년의 송금이 올림픽 유치와는 무관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타파마사타의 아버지 디아크가 아프리카 지역 IOC 위원회에게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고 이전에도 체육계 스캔들에 연루된 적이 있다는 점에서 이 돈이 도쿄 올림픽 유치와 관련한 뇌물일 가능성이 제기된다. 새로 취임한 스가 총리가 올림픽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는 것도 의구심을 키운다. 도쿄 올림픽 유치는 아베 신조
전 총리의 가장 큰 업적임에도 불구하고 아베 계승을 내세운 스가 총리는 취임 후 공개석상에서 올림픽 개최 의지를 한 번도 표명하지 않았다. 일각에서는 스가 총리와 고이케, 유리코 도쿄 도지사 사이의 불화에 주목한다. 20일 GG통신에 따르면 두 사람은 그동안 여러 사안에서 대립을 반복해온 사이다. 2016년 도쿄도지사 선거에서 고이케가 자민당을 탈당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하자 스가 당시 관방장관은 자민당 후보 지지 연설에 나서 고이케 같은 긍정형 정치인에게 도종을 맡길 수 없다고 맹변하냈다. 스가 관방장관이 도쿄 등 대도시의 세수를 지방에 배분하는 정책을 발표했을 때는 고이케 지사가 도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반발했다. 올해 7월엔 코로나19 감염자 급증 상황과 관련해 스가 장관이 압도적으로 도쿄 문제라며 책임을 도쿄도에 떠넘겼고, 고이케 지사는 중앙정부의 갈팡질팡하는 정책이 문제라며 맞서기도 했다. 올림픽 개최 도시 수장과 관계가 불편한 스가 총리가 굳이 앞장서 올림픽 성공을 외치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산케이 신문도 사설에서 이를 지적하면서 두 사람의 불화는 올림픽 개최 준비에 있어 마이너스일 뿐이라고 비판했다. 신문은 이어 잃어버린 20년과 잇따른 자연재해, 코로나19에 상처받은 일본 국민에게는 성공의 경험과 큰 사업을 이뤄냈다는 자신감이 필요하다면서 스가